여기 마약의 천국이 되어가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마약에 다시 손을 댄 혐의로 황하나 씨가 구속됐습니다.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3.2%가 마약 경험을 해본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중독 위험 국가입니다. 작년에만 적발된 마약 사범이 18,000여 명에 이르고 이들이 주변에 10명씩만 뿌렸어도 잠재적인 중독자의 숫자는 감히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죠. 그리고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들 중 80에서 90%가 모두 초범입니다. 너무 나이들이 어립니다. 그리고 초범 처음 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게다가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 국내에 잠재되어 있는 마약 시장이 얼마나 거대할지, 이것이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그저 걱정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내로 유통되는 마약은 주로 필리핀과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마약 판매책들은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통해 주문자와 거래하고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국내로 들여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경로와 새로운 범죄 방식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흔히 말하는 오른손 왼손 법칙에 따라서 마약을 거래하는 구축이 있었는데, 텔레그램이라는 새로운 그 소통창을 이용해서 마약을 대량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뿌리는 구조의 새로운 마약 신세계를 열었던 신종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마약왕 전세계, 본명 박광렬입니다. 판매를 하고 이렇게 구매하는 친구들이 보면 마약왕 전 세계라 그러면 일단은 신뢰를 해요. 박광렬의 작년 국내 거래액만 1년에 4천억을 벌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브레이킹 배드 시즌4에서 월터 화이트가 밝힌 자신의 총 수익이 8천만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범죄를 예방하고 정확한 수사를 하기 위해 박광렬을 구속해야 하지만 그는 현재 2021년 한국인 3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살해한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쉽지가 않습니다. 그를 국내 송환하려면 60년이라는 수감 생활이 끝나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실체가 그 필리핀에서 어떤 식으로 마약이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유통이 돼가 국내 밀반입 됐고 전 세계가 들어와서 송환돼 들어와야 조사가 돼야 정확하게 밝혀지죠. 어쨌든 박광렬의 구속으로 국내 마약 유통이 줄어들길 기대하는 도중 놀라운 뉴스가 나옵니다. 한 드라마의 실존 모델로도 알려진 박광렬입니다.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금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와중에도 한국에 마약을 유통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모두가 넋을 놓고 있지만 JTBC 최강리 PD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필리핀 현지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박광렬과 같은 교도소 수감자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그가 있는 교도소는 우리가 아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종신형을 받으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바깥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복지를 만들어줘가지고 실제로 가보면 아, 이 교도소가 내가 생각하던 한국에서 생각하는 교도소가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많이 달라요. 박광렬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고 이 돈을 이용해 감옥이 아닌 호텔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죠. 최고의 VIP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고 여자친구도 부르고, 그리고 그의 사업에 대한 방식도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는 마약의 가격과 국내에서 구입하는 마약의 가격은 천지차이입니다. 박광렬은 거기서 마약왕으로서 큰 수익을 계속 얻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박광렬과의 만남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필리핀 법무부에 끈질기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식적인 허락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내요. 네? 진짜 뵙고 싶었어요, 한 번은. 나는 하면 한국 뒤집어져. 왜? 검사부터 못 받는 놈들도 많을 거야. 마약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삼성 핸드폰 쓰시죠, 그죠? 그러면 이건희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씨발 휴대폰 중독된 애들이 휴대폰 밥 먹을 때도 들고 있는 애들이 김건희가 나쁜 놈이에요? 휴대폰을 만들어서 거기까지면은 괜찮은데 그죠? 마약은 위험하잖아요. 인생을 자살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담배 좀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선생님, 마약 안
그러니까 그게 좀 그것도 좀 어떤 의미에서 신기하네. 제가 해봤어요. 테스트 하려고. 근데 얘들한테는 다 얘기해서 해봤어요. 알아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한다고. 맞잖아요. 근데 나는 해봤어. 진짜로 많이 해봤어요. 며칠 동안. 어디까지 이게 한계가 가고,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고, 왜 못 끊는가. 근데 해보니까 나쁜 점과 좋은 점과 끊어야 될 점과 왜 못 끊는지를 다 아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입장한 거예요. 딱. 자기가 최고의 퀄리티의 마약을 국내로 전달했다. 나는 좋은 사업가다. 최광일 PD님은 두테르테 정권 당시 법무수석이었던 살바르도 파넬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이런 사업을 주의하는 것을 아는지 묻죠. Is it possible to treat drug in jail in Philippines? Like you have the money, you bribe the authorities, you bribe the prison officials. You can do that. As you say, he has the money. When he was president, he was able to contain that because they're all afraid of Duterte. Yeah. But when he stepped down, they're no longer afraid. So they're back. They're back. And the new authorities are not that. 지금 필리핀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거리에만 나가도 이것을 구하는 건 너무 쉬웠습니다. How many volume? It depends how much you want. Yeah. Don't worry, here it's very cheap.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인지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일의 대한민국은 필리핀이 될지, 마약상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탱크를 움직이는 콜롬비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For two country, how to do something to Well, the authorities should meet and they should plan how to catch these people. I know. The Korean government, are they not doing that? The Korean authorities, police authorities, they come over and meet with our PNP officials so that they can catch these people. Why don't the Korean government ask for extradition? It's So also that- another problem. So yeah. I also Do we have extradition between Yeah, Korea? yeah. Or if yeah, why don't they do that? 사실은 법무부에 연락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병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 교도소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약을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많은 한국인들을 만났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저한테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되게 한국에서 죄를 받고 싶은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남으면 나도 조만간 마약상이 돼서 한국의 방학률처럼 불리는 거 아니냐. 여기 하루에 병원에 확인해 보신 거 아니라 하루에 평균 5명에서 7명이 죽어나가요. 야, 왜 죽었니? 오늘 몇 명이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 싸워서 뭐 칼에 찔려서 죽은 애들 거의 없어요. 다 영양실조예요. 그가 있는 교도소는 음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으면 끼니마다 빵 한 조각 빨아먹는 게 전부죠.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인 한국인 재소자들은 박광렬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박광렬이 되어볼까 고민을 하죠. 진짜 말 그대로 시체 하나하고 기자님하고 1년을 살아도 생각하고 그 시체 뜯어먹겠어요, 안 뜯어먹겠어요? 나중에는 배고프면 뜯어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래 살다가 나중에 뭐 그 집에 살면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우리도. 여기 실제로 하루에 그래 따지면 이제 선택의 여지 없으면 한국에 뭐 약발비나 뭐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우리도 뭐 사람인데. 근데 그거 하기 싫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도 우상이 되겠죠. 네, 지난 1월 충남 서산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던 용의자가 필리핀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지난달 현지 이민국 수용소에서 탈옥을 했다가 8일 만에 다시 체포됐습니다. 강주차는
정말 별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토토하다가 사설 토토다 보니까 빚을 좀 지게 됐고 빚독촉을 하는 아내를 죽이고 저수지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의 명의로 돈을 대출받고 그 돈으로 필리핀으로 도주했어요. 그리고 도주한 상태에서 인터폴에 적색 경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가 됐고 그 상태에서 비쿠탄 수용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박광렬과 똑같이 닮았다라고 생각했던 건 박광렬도 비쿠탄 수용소에서 탈옥했거든요. 근데 그곳이 그렇게 탈옥하기 쉬운 곳이 아니에요. 제가 가봤거든요. 담이 6m 높이가 되는 곳인데 Kang Jo-hoon, he escaped here. I know, but he's Right? here now. No. So he's not here. 이 강주찬도 비쿠탄 수용소에서 탈옥을 하고 일주일 만에 검거됐는데 이때 붙잡힌 강주천은 무려 필로폰 1kg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난다긴다는 마약쟁이들도 필로폰 1kg 보통 하이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마약을 1kg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 비쿠탄에서 마약 거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강주찬이 하는 얘기가 박광렬이 있는 교도소로 보내달라. 약 관련 혐의가 안 풀리면 선생님은 저기 된다니까요.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마약상이 되면 MBP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간에 선생님의 삶을 동경해서 똑같이 살겠다고 아내 중에 신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주찬이?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은 전혀 모르는데 선생님의 얘기가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처럼 살려고 MBT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박광렬을 꿈꾸는 마약왕들.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좀먹는 악취나는 놈들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저한테는 공포였습니다. 이젠 범죄자들의 모범 답안이 되어버린 박광렬. 이런 그가 호의호식하며 계속 살아있다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중공부에서 제가 나가는 저 진짜 화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방송 이런 거에 저희가 안 나갔으면 좋겠고 내 주변 사람들 내 지인들하고 친척들 때문에 저는 제가 방송 나가는 게 싫어요. 공권력이 아니라 범죄자의 보복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대한민국이 된다면 중국 애들까지 전화해가지고 야, 너 유튜버고 뭐고 씨발 다 그냥 깔겨 죽여버려 내가 이랬었어. 차로 밀어버리면 맞잖아요. 박광렬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자기 유튜브로 다루는 걸 보면서 그 나왔던 그 유튜버들 조선족을 시켜서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이것보다 참담한 일은 없을 겁니다. 박광렬이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마약하는 사람들, 마약에 돈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에게 어떤 테러를 하지 않을까? 아니 내가 모르겠어요. 한국 전화 한 통이면 내일 모레 꼭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 다 알아 진짜. 어디 사는지 공장이 어딘지 주인이 누구까지 난 다 알아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순간도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광렬은 꼭 국내로 들어와서 조사, 수사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마약에 두렵지 않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범죄자들이 떵떵거리며 살지 못할 정도로 무서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약 사건이 매일마다 한국 뉴스에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있는데요. 국내에 들어오는 많은 수의 마약들이 사실은 박광렬의 마약일 수도 있고 지금도 박광렬은 마약을 팔고 있으니 이 마약들이 언젠가 제 주변 사람들을 중독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